EV4는요 EV3의 세단 버전이자 EV3의 완성도가 그대로 구현이 돼 있으면서 높이 빼고 공간적인 이점, 네. 그리고 또 약간 더 정실성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트렁크 라인이 이게 분리가 딱 되어 있으니까 뒤에서 들어오는 소음이나 그런 것들이 좀 막혀 이런 있어요. 것들이 조금 나아졌고 네. 승차감도 좀 더 안락해요. 맞아요. SUV는 좀 무게중심이 높잖아요. 그런 게 이제 좀 뭐랄까요, 네. 꿀렁꿀렁한다 그러죠.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나들목 돌아 나갈 때 더 안정감. 그렇죠. 네. 코너링 코스도 좀 더 좋아지고 이런 레이아웃에서 오는. 그래서 저는 EV3와 함께 EV4도 세계 시장에서 극찬을 받고, 얘가 뭐 올해 차는 유럽 올해 차는 발표됐고 세계 올해 차도 발표가 되고, 유럽 올해 차에 한 내년 정도야 뽑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내년 정도나 아니면 이게 오히려 이런 차들이 남미 쪽에서도 잘 먹힐 수 있지 않을까 싶긴 그럼요. 한데. 남미에서도 잘 먹히고 네. 아시아권. 그렇죠. 네. 이게 사실 중국 차들이 그 1대1로 정책이 돼 있는 그런 관세 0% 그런 국가들 외에는 조금의 관세라도 붙었을 때 사실 이 차들하고 붙었을 때 중국 차들의 경쟁력이 별로 없어지거든요. 여러분들이 EV4, EV3, 특히 EV3를 왜 그렇게 난리였고 견제를 했냐면 그거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중국 차들이 못 이겨요. 그걸 못 이기기 때문에 그런 네. 거예요. 제가 뭐 나오는 게 있고 그 기업 편을 들으면서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한다는 게 상당히 위험하고 쓸데없는 짓이거든. 그렇죠. 제가 장담한다라는 표현도 쓴 이유가 이걸 그렇게 평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안 해서도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장담컨대 3년 내에는 이만한 품질이 나올 수가 없고 그 어떤 모델도 이 가격대에서는 경쟁이 힘들 거다. 이 말이 다시 말해서 제조사에게는 끔찍한 모델이 되는 거예요. EV3나 EV4는 제조사에게 진짜 끔찍한 모델이야. 수익이 별로 안 나. 네. 그냥 미래를 바라본 모델이에요, 진짜. 아사다마오가 김연아 선수를 보고 저 김연아만 없었다면 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물론 뭐 둘 사이가 좋다고 하긴 하는데 네. 근데 이제 경쟁자 차원에서 보면 그렇죠. 안타깝잖아요, 2인자에게는. 그러니까 EV3에 왜 EV3에 니로라는 멍에를 씌우고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 막 자기가 전문가라고 하면서, 특히 그 테슬라 엔지니어라는 사람이 막 나와가지고 뭐 플랫폼은 차대라고 봐야 됩니다, 어쩝니다, 전기차. 아니, 전기차의 선도업체 엔지니어가 그게 가능한 오딩인가?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테슬라의 플랫폼 구조에 대해서도 모르더라고요. 아니, 그 사람은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나 보다라고 뭐 그때 그러고 넘어가고 말았는데 지금 생각해도 너무 웃겨. 100번 양보해서 네. 뭐 다른 연관이 없는 파트의 엔지니어일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테슬라 차량에 대해서 그렇게 지식이 없을 수 있나 아니, 싶기도 하고.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라는 걸 처음 만들어서 그 방향성을 설정한 기업이 그렇죠. 차대에 그 의미를 둔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말이 거거든. 안 되고요. 애초에 일론 머스크도 차대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한 아이. 번도 없어요. 일론 머스크는 배터리와 그리고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맞아요. 이걸 계속 강조했고 그게 핵심이었고, 또 일론 머스크 자체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을 먼저 그 계층 구조를 설계하고 FSD를 목표로 하는 그런 이 컴퓨터 기반의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들을 그럼요. 선구적으로 제안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전기차 플랫폼이라는 것이 셰시나 어떤 서프레임 이런 기구적 구조에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이 제안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모델 3, 모델 Y 특성이 거의 같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테슬라 모델은 거의 대부분 느낌이 비슷해. 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연차의 통신 프로토콜이나 이런 구조들을 전혀 참고를 안 했어요. 그렇죠. 아예 그냥 네. 생판 새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설계를 하는 그 기조에 맞춰진 새로운 E&E 플랫폼으로 접근한 기업의 특징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의 의견들에 영향을 받으시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이게 지금 PE 시스템의 완성도, 그 PE 시스템의 완성도를 이끄는 소프트웨어, 그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결과물 SDV, 또 그 SDV가 ESC 영역을 확대하면서 VMC 비클 모션 컨트롤이라는 새로운 모터 제어를 중앙으로 놓고 기존의 내연차에서 사용하던 ESC도 물론 붙지만 통합적으로 해서 완성도를 끌어나가는 이 전반적인 소프트웨어 조율, 여기에 이제 통합 OS 인플레우스가 얹어지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자동차에서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완성이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기존에 없던 게 붙으면 이제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자율주행이라는 거는 이제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법적으로. 네. 기술은 어느 정도 도달해 있는데 자율주행으로 사고를 내면 안 된다고 하고, 책임 소재가 아직까지 민감하니까 계속 미뤄두고 있는 거라 그렇죠. 언 놈이 잘할지는 몰라. 일단 시작을 해봐야 알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안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근데 이루어지는 기준이 저는 어쨌든 사람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꽤 높을 거고요. 네. 그 높은 거를 누구나 다 달성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 시점에서는 사실 테슬라만의 강점은 아니게 될 거다. 이런 입장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3천 초반부터 구입 가능한 전기차 가운데서 EV3, EV4 얘네들을 이길 수 있는 모델이 현재로서는 없어요. 그렇죠. 현재로서는. 현재로선. 그런데 이게 중국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게 이 시장을 자기네들이 틀림없이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을 했거든. 저도요. 심지어 네. 제가 예전에 초창기에 유튜브 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엔트리급 뭐 이런 C 세그먼트까지는 중국 차들이 먹을 것 같다. EV3 나오기 전에는. 네. 저는 캐스퍼 일렉트릭 나오기 네. 전에는. 저는 국산차가 이 값에 절대 전기차를 못 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틀렸었죠. 야, 틀렸죠. 이게 캐스퍼 일렉트릭 EV3가 나오고 나니까 이것도 너희들 쉽지 않겠다. 그러니까요. 니들 이거 하려면 진짜 아, 목숨 걸고 하지 않으면 절대로 만만치 않다라는 걸 깨달았을 거다라고 하는 근거가 된 거예요. 자, 네. 지금 이제 엄청 이 사이렌 크잖아요. 네. 들어오는 소음 정도를 보시면 NVH이 정말 잘 됐다라는 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EV3, EV4를 이기려고 애를 많이 쓰겠지만 또 여론전을 안 할 수가 없지. 맞습니다. 네. 그 메시지를 부정 못하면 메신저를 공격하라. 차의 품질을 못 이기면 차를 아예 바보 멍청이로 만들어라. 아직 전기차에 대한 가치에 약간 좀 지식이 부족하거나 아직 그쪽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거기에 그냥 프레임이 씌워지니까. 그렇죠. 현혹될 네. 수밖에 없는 거고요. 유럽에서 가장 지금 인기가 높은 소형 전기차 네. EV3, 그렇죠. 또 세계 올해 차, 네. 또 세계 올해 전기차는 캐스퍼 일렉트릭이야. 그렇죠. 1, 2등은 얘네들이 했어. 세계 올해의 퍼포먼스 카는 아이오닉 5N입니다. 삼관왕이네? 네. 이게 우연이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20 세계 올해 차가 돈 받아서 받으면 에헤이. 중앙일보 올해 차는 그건 볼 것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런- 중앙일보 그런 잡스러운 찌끄레기. 어워드는 진짜 거론할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세계 올해인 차가 마케팅에 휘둘르는데 기자 출신이나 뭐 비슷한 거 아는 사람이 언급한다? 자기 얼굴에 똥 싸는 거지. 근데 많은 분들이 잘 못 알고 계신 게 일단 세계 올해차에 우리가 어워드를 하려면 어떻게 출품을 하고 등록을 하기 위해서 돈을 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디나 다 그래 근데. 그 돈을 뭐 2022년부터 낸 줄 아시는데 네. 옛날부터 계속 했어요. 우리는 그 계속 돈을 주고 우리 계속 출품했는데 못 받은 거라고요. 그때는 왜 차가 형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차가 좋으니까 받는 거예요. 폭스바겐이 폭스바겐 우리보다 2021년까지는 네. 제일 많이 받았어. 심지어 제일 많이. 돈도 많이 내죠. 걔네는 그런데 출품을 많이 갑자기 하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투자를 안 한대. 아니 금융위기가 2008년인데 2021년까지 폭스바겐이 제일 다수 수상자였다니까? 맞아요. 뭐 이관왕도 했었고요. 연속으로 탄 적도 2번이나 돼요. 맞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2022년서부터 거론이 안 되기 시작하고 다 현대기아만 뽑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케팅의 결과물이다. 다른 데서는 돈 안 낸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대회에 한 번도 나가본 적도 없고 대회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인 거죠. 중앙일보 어워드 뭐 이런 어워드들도 다 돈 달라 그래요. 아, 당연히 돈 줘야 되죠. 운영을 해야 되니까. 아무리 돈 주고 한다 그래도 이상한
득보를 갖다가 돈 줄 테니까 하라 그러면 자기들도 망신이거든. 망신이죠. 안 되죠. 이 세상에 이게 다 돈으로 경제적인 원리로 움직이는 거니까 상업적인 결과물 자동차 팔아서 돈 벌려는 기업들의 자동차를 평가하는데 돈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나? 말이 안 되죠. 네, 무슨 뭐 순수 문학이야? 그러니까 가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제 뭐 대회에 참가비나 이런 게 없는 대회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구경이거나 그렇죠. 아니면 네. 참가비 대신 다른 비용이 들어가요. 아, 그렇지.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오스카 아카데미 수상한 같은 경우는 참가비는 없습니다. 출품 비용도 없어요. 대신에 모든 그 과정에 있어서 이 비용이 소비진대요. 예를 들면 처음 영화를 어디서 상영할 건지 이 기간 동안 극장을 배정해 줍니다. 그럼 거기서 몇 시 타임 몇 개 영화 부대 비용. 이거를 내가 잡아야 돼. 맞아. 내가 잡아야 되니까 돈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심사위원들이 볼 때 이 사람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이 사람들이 보기 편한 시간이잖아요. 그걸 선점해야 돼요. 그럼 돈이 더 들어가요. 또 암암리에 밑작업 많이 해요. 그렇죠. 밑작업 다 해요. 하지만 직접적인 로비는 불법입니다. 여러분들 그 드림거스에서 그 예전에 라디오 DJ들에게 돈 주고 음악 틀어달라는 그런 거 미국에서 굉장히 그래서 그 노래들 Step into the bad side 그 노래 아시잖아요. I have to step into the bad side. 우리 삐뚤어질 거야 막 그렇죠. 그러면서 막 돈 가지고 막 매수하고 이게 경제 원리면 어디에나 다 있는데 권위라는 거는 그게 오고 가고 하면서 거기에만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품질 또 마땅히 받을 만하고 또 이렇게 뽑아도 우리가 거기에 대한 욕을 먹지 않겠다라는 확신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나오는 결과다. 그러니까 뭐 오스카도 그렇고 세계 의뢰차도 그렇고요. 이런 정도의 권위가 있는 글로벌 어워드는요. 다 돈을 들여요. 누구나. 심지어 현대보다 토요타, 폭스바겐 돈을 더 많이 써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어워드를 다 존중하는 이유가 딱 보면 그럴만 하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우리가 뭐 22년 이전에 폭스바겐 많이 탈 때도 골프가 탔을 때 뭐 누구 하나 그걸 뭐라 그랬어요? 뭐라 안 그랬잖아요. 골프가 연속으로 막 타고 네. 그랬어. 근데 왜 그때는 돈 주고 받는다는 얘기 왜 그러니까. 안 해? 금융위기 지난 지 한참인데. 그때도 심지어 네. 폭스바겐이 제가 알기로 그 월드카 어워드에서 돈 제일 많이 쓴 기업 중에 하나인데.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양진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거요 이런 것들은 사기꾼들이 그런 거 잘하더라고. 무슨 여러 죽을 양심 고백. 그냥 자기 일 묵묵히 잘하는 사람이 최고예요. 그죠? 네, 뭐 사실은 이렇습니다. 사실은 저렇습니다. 요즘 뭐 백종원 논쟁 많죠. 상생하니까 욕먹는 거야. 네. 실제로 상생도 안 했더만. 그러니까 그냥 사실 뭐 상생의 어떤 물꼬는 틀 수 있겠지만 아니면 뭐 본인의 고향에 뭐 거기는 실제로 본인 돈을 들여서 했으니까 그런 봉사는 있지만 어쨌든 그 모든 역할들이 본인의 기업을 키우기 위한 거거든요. 왜냐면 이거 자본주의 사회고. 그럼요. 네, 자본주의니까. 네. 우리가 유튜브 하는 것들 다 우리 좋자고 하는 거지. 그렇죠? 뭐 사회 발전을 위해서 뭐 공헌을 하고 재능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유튜브를 하는 목적이 살짝 차이가 있는 게 이제 비용의 목적이 아니고요. 말할 사람이 없어요, 저희가. 이게 그렇게 말하는 되는 걸 정말 좋아하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인데 맞아요. 우리 와이프가 말 좀 그만하라 그래요. 네. 저한테.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거 있어. 아닌데 하면은 막 답답해서 못 맞아. 참는 그거 있어요. 이게 속 터지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인가에다 잘하는 거야 결국. 어딘가에다 말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걸 해야 저희도 스트레스가 풀리거든요. 여러분들께 하고 있는 겁니다. 공부도 하면 영향력이 커지는 것 같아서 좋아. 아 기분 좋아. 그렇죠. 네, 공부하면 기분 좋죠. 다 우리 좋자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뭐 누군가를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이게 제일 이 사기꾼들이 많이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알 권리다 어쩌다 하면서 뭐 제조사가 뭐 플랫폼을 속인다 뭐 어쩐다 이런 헛소리들을 그래서 모르고 하는 건데 뭐 속이긴 뭘 개뿔 뭘 속여요. 지금 EV3, EV4도 대문짝 말하게 EGMP로 딱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누구도 태클 안 걸어. 아무도 댓글 안 걸어요. 왜냐면 여기 담겨져 있는 PE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제어 네. EGMP의 특성이 여기 그대로 들어가 있거든. 그렇죠. 심지어 EGMP의 특성이라고 하는 BSA 내부에 이제 모듈화된 그런 구조들 이런 것도 그대로 답습해 있기 때문에 EV4는 K3다. 이거 이제는 2탄 안 나오려나? 이거 한 번 더 하면 진짜 그때는 그 신뢰도가 나락으로 가기 때문에 아마 안 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EV3 엔지니어들 완전히 답답해서 죽을 뻔했어요. 다들 돌아가실 뻔했다고. 이제 와서 웃으면서 얘기하시지 그렇죠. 그때는 밤잠을 못 자셨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논란 때문에 임금님께는 당나귀기 어떻게 회사에서 지침을 안 내려주면 한마디도 못 하거든. 그쵸. 회사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나설 수가 없어. 나설려면 모든 부서가 다 내용을 공유하고, 그리고 또 마케팅 부서와 또 경영진과 또 기술 부서가 문서를 주고받고 몇 번을 검토를 한 다음에 법률적인 그런 해석까지 다 끝난 다음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럴 만한 건도 아니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누가 나서서 그 거대한 단체를 개인이 내가 연구원 신분이다 해서 얘기할 수도 없었고, 그러니까 속으로는 미쳐 병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기차를 위해서 발전을 위해 물론 월급 받고 하는 거지만 이게 하다 보면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일한다고요. 사명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게, 네. 최근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막 인재 유출 뭐 이런 거? 그러면 공학도들 대우를 잘해줘라 라고 말만 하시지 말고 본인들부터 좀 그런 이상한데 휘둘리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공학도들을 존중해 주세요. 그 연구원들 다 공학하신 분들이고 공학 석사 박사들이 정말 자기의 어떤 사명감을 갖고, 물론 뭐 연구비는 받고 월급은 받지만 대한민국 자동차가 글로벌 최고로 앞서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자기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짜내서 연구를 한 결과물이 EV3였는데 네. 그걸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면서 그렇게 호도를 해버리면, 심지어 뭐 업계에 알 사람은 안다고요? 이 사람들이 업계 사람들인데 그 업계는 어느 업계입니까 도대체? 공학자들을 돈으로만 대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마음으로, 이게 중요해요. 존중으로, 존경으로 그들의 노력과 결과물을 우리가 존경하는 게 뭐냐면, 최소한 그들이 만든 게 얼마나 훌륭한지, 또 뭐 좀 아쉬운 건 없는지 정확하게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게 그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원한다고. 맞습니다. 그걸 해줘야 비로소 공학자를 제대로 대접하는 한 부분이 채워지는 거고, 물론 돈이 중요하지. 뭐 그렇긴 하지만 돈이 중요한데 꼭 돈 때문에 일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공학자들의 한 거의 절반 정도는 사명감과 또 자기만의 꿈을 위해서 또 거기에 그 헌신을 한다고요. 그 디테일에 되게 예민한 사람들이에요, 공학자들이. 뭐 한 가지에 꽂혀서 이 부분만큼은 내가 최고로 만들어 보이겠어. 그렇죠. 이 부분만큼 내가 최대의 효율을 달성해 보이겠어. 이게 공학자들이기 때문에. 지금도 자꾸 대형 트럭 제가 보면 반가운데 왜 이렇게 대형 트럭이 반갑지? MVC 자꾸 얘기하려다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자꾸 오면은 어우 막 이렇게 언급하게 되네요. 자꾸 인상적이어가지고 네. 계속 언급하게 됩니다. 네.